네,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한 공은 결산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5만원이다. 이게 지금 장부상 재고죠. 하지만 실사를 한 결과 45,000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실제 재고 금액이에요. 남은 자산을 다시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시가는 장부 금액 이하로 42,000원, 이게 순실현 가치예요. 하락되었습니다. 결산일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평가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평가 손실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금액, 실제 재고금액입니다. 실제 재고금액 빼기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에서 판매비를 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정가치가 시가인데 지금 시장에 팔 수 있으면 10,000원에 팔 수 있다. 근데 그걸 파는데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간다면 순실현 가치는 9,000원이다. 이렇게 판매비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시가가 하락해서 42,000원이다. 판매비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시가를 순실현 가치로 그냥 봐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순실현 가치인데 여기 자료에 판매비가 추가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판매비까지 빼야 되는데 주어진 자료에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42,000원이다. 그리고 판매비 얼마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냥 0이라고 생각하셔라 이거예요. 있으면 반드시 빼주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실제 재고금액에서 순실현 가치를 빼주는 건데 순실현 가치가 없으면 그냥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시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시가. 그러면 답이 나오죠? 실제 재고금액이 45,000원이에요. 45,000원 빼기 공정가치 시가가 42,000원. 그래서 평가손실은 3,000원이 되는 겁니다. 평가손실은 3,000원이다. 네. 자,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 책에 나왔는데 이 문제를 별로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되게 이 문제가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기말에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3,000원을 비용 처리하는데 계정 과목이 뭐냐? 그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계정 과목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충당금이라는 것은 직접 재고자산에서 마이너스 안 시키고 간접적으로 차감을 해 놓는 거예요. 그 왜 간접적으로 이 충당금 같은 계정 과목을 사용할까? 지금쯤은 여러분이 좀 짐작을 할 거예요. 이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들락날락해요. 이 충당금이라는 게. 충당금 설정하는 걸 보면 들락날락해. 늘어났다 줄었다 막 그래요. 대손 충당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손 충당금은요. 기말에 충당을 해 놓잖아요. 그러다가 차기에 대손이 발생하면 거기서 빠지죠. 감소하죠. 그런데 나중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들어왔어요. 돈이. 그러면 그 돈을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겠죠. 대변에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죠. 줄었다가 다 늘기도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직접 뺐다 늘었다 하면은
자산 개정 과목이 자산 장부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대손충당금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면 외상매출금 장부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져요. 충당금 설정했다가 다시 받으면 다시 거기 충당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예 대손충당금이라는 차감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자산에서 뺐다가 다시 더했다가 뺐다 더했다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이것이 무슨 결합관계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여러분 매출원가가 뭐예요? 비용이에요. 매출원가도. 예. 매출원가의 가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차감이에요. 재고자산의 차감. 우리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인 것처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왜 재고자산에서 직접 안 빼고 차감 계정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격이 다시 오를 때도 있어요. 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시가가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또 시장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시가가 다시 오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오른 거 다는 상계를 못 시키겠죠. 요 3,000원만큼은 상계를 시켜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뺐던 걸 다시 더해주는 결과가 돼요. 차감했던 걸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이 충당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 차감시켰다가 그 상황이 회복이 되면 다시 차감이 없어져서 재고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5번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마냐 하니까 요 3,000원만 계산해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길 뺀 건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장부금액. A가 장부금액. 장부금액과 여기 실사금액. 실제 금액이에요. 실사금액. 차이. 이걸 B라고 해볼게요. A에서 B를 뺀 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장부에는 5만원인데 실사해보니까 45,000원이다. 이거는 뭐 시장 가서 가격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건 무슨 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수량의 차이라고 그래요. 수량의 차이. 장부금액과 실사금액의 차이는 수량의 차이다. 양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한 개당 10,000원이에요. 한 개당 10,000원. 그 장부에는 이게 재고가 5개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 개당 5,000원이라고 해야 되겠네. 한 개당 5,000원. 그래서 이게 10개 있다고 장부에 재고가.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5만원.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9 곱하기 5에서 45,000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한 개, 그 수량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고자산 감모손실. 기억나시죠? 예. 수량의 차이는 감모손실이라고 불러요. 재고자산이 하락했을 때는 평가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장부금액과 실사금액의 수량의 차이가 있다. 그 수량의 차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주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얼마인가 하면은 50,000원과 45,000원의 차이.
5,000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00원이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100주를 샀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아니죠. 3, 4번은 일단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이어야 그게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자,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20년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12,000원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21년 11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또 15,000원으로 또 올랐네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된지 알겠죠? 2020년 어느 날 100주를 샀는데 만원에 그해 결산일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12,000원으로. 그리고 1년 후에 또 결산일에 15,000원으로 또 오릅니다. 1번 A사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30만원으로 기록된다. 자, 21년에 평가할 때는 지난해 결산에 평가한 12,000원과 당기의 시장가치인 15,000원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이 가격이 오른 거죠. 3,000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30만원 맞았습니다. 1번이 답이네. 뭐 시험 볼 때는 2, 3, 4 읽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시간 없어요. 거의 확실해. 1번이. 자, 그런데 2번을 살짝 한번 보고 가볼까요? A사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공은 2021년 당기 순손익에 틀렸구나 확실히. 자, 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말이죠.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안 되고 뭔지 아시죠 이거? 자본이잖아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개정 그 분류에 들어가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에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중에서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했다면은 단기 순이익에 30만원 영향을 줘요. 왜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손익 계정으로 가요. 이거는 수익이고 손실이 나면 비용입니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수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자본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되게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패스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내용이 많다고 너무 무조건 패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 감이 딱 와야 돼요. 이건 매도가능증권이구나.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는데 그럼 쭉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파악하고 1번 보기를 읽자 말자 답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밑에 걸 안 읽어도 되니까 요만큼 읽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12월 31일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으로 50만원을 수취했다는 걸 받았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결산일 날 현금 50만원, 이자 수익 50만원. 자, 이 중에서 30만원은 다음 연도 회계기간이 귀속되는 거래요. 30만원은 차기로 이연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익의 이연.
이날 해야 할 일이 수익의 이연이에요. 다음 회계년도에 귀속되는 이자 수익이 30만 원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은 이제 취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이연을 하려면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 대변에 부채로 나타나고 여기서 이 중에서 이자 수익 중에서 30만 원이 차변에 와서 취소돼야 돼요. 예, 3번이죠? 예, 3번.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경영 진단을 했는데요.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사의 21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대요. 매출액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작지만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근데 매출액이 작은데도 다른 경쟁사보다 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매출원가가 엄청 작게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같으면 제품 제조할 때 원가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만약에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서 판매한 거예요. 원가가 굉장히 낮았구나. 매출 원가가. 다음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보다 매우 높다. 판매비와 관리비 하면 여러분 판매비 관리비 하면 급여, 복류생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도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하여튼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낮았지만. 그 다음에 작년보다 비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네요. 비유동자산 하면 뭐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요, 그 해에 만약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해에 감가상각이 왕창 일어납니다. 정액법은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죠. 근데 정률법은 어때요? 정률법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첫 해에 굉장히 많은 감가상각을 하고 두 번째에 줄어들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을 급격하게 많이 취득했다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하고 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추론이 가능해요. 그런 추론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밑에 보기가 4개밖에 없어요. 자, 1번 매출원가 하락. 아까 매출원가가 굉장히 낮게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맞아요. 추론이 가능해요. 2번 교육훈련비 상승. 그럴 수 있어요. 판매관리비 안에 교육훈련비가 있는 거니까. 기계장치 과다 구입. 이 기계장치가 비유동자산이죠. 그럴 수 있어요. 기계를 왕창 구입한 것 같다. 단기 차입금의 상승. 이거는 이 보고서를 보고는 추론할 수 없죠. 단기 차입금이 부채인데 부채가 어쩌다는 말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4번. 다음에 9번을 보시게 되면 분계로 오른 것은 주식회사 한공은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고, 자, 신주를 발행했다는 유상증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당좌예금 계좌로 납입했습니다. 자, 발행한 주식수는 1000주, 액면가는 5,000원이니까 이거 곱해가지고 자본금 처리해야 돼요. 1000주 곱하기 5,000원은 자본금. 발행금액은 7,000원. 그러면 7,000원 곱하기 1000주. 이것이 대금,
당좌 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7천만 원이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겠네요. (7천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만 인식하면 되죠. 한 주당 2,000원씩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1,000주니까 2,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2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4번에 유상증자 시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당좌 예금에 700만 원 들어온 이유 아시겠죠? 7,000원씩 1,000주 발행하니까 700만 원 들어오고. 자,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액면가로. 그래서 500만 원이죠. 할증 발행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만약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문제를 이렇게 만약에 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 네. 아까는 없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시오. 즉 분계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면, 자, 차변에 당좌 예금이 들어오죠. 당좌 예금 자산 증가 700만 원 들어오는 거 똑같습니다. 자산 증가죠. 자, 대변의 자본금 500만 원 자본 증가죠. 또 대변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본 조정에 자본의 차감 성격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차변에 와 있어요.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 먼저. 왜냐면 과거에 할인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할증 발행을 했거든요. 할인 발행 차금을 놔두면서 저걸 무시하고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이거는 안 돼요. 서로 상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먼저 상계하고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라는 말 뺄 필요 없죠.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고 나머지만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예.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다 하면은 그냥 지금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과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가지고 요 100만 원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대변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자본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본이 대변에 기록되면 자본 증가죠.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에 자산 증가 700만 원, 대변에 자본 증가 700만 원이 되는 그러한 회계 처리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하는 발행 차금 얘기가 아예 없다. 그러면 없다고 보시고 그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고 저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9번까지 우리 같이 풀어봤으니까요.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풀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